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헤드셋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헤드셋 마이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 현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왜 라이브 현장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저희 방송사에서 구매한 헤드셋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조금 있긴 하지만 정말 괜찮아서, 자, 제가 이때까지 고민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이 제품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셋 마이크가 왜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다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부착을 하고 다음에 이제 테이핑을 해가지고 이 꼬리 위치잖아요. 이 꼬리 위치에다가 딱 맞춰 놓는다고 하면 그래도 소리가 잘 빨리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얼굴에 부착하기 때문에 저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무지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무지향성이지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헤드셋 마이크는 좀 달라요. 이제 헤드셋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다, 예전에 이제 한쪽 귀에만 거는 그런 방식에서 최근 들어서 양쪽 귀에다 거는 그런 방식이 아주 얇게 만들어져 있는 헤드셋 마이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양쪽 귀에다 걸어서 헤드셋 마이크가 입에 가깝게는 하지만 붙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격돼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소리 입장에서는 무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소리가 유입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요 붙냐 떨어졌냐 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 음향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링잉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하울링이 생기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미리 다 이제 잘라준다라는 거죠. 또 이러다 보면은요, 이게 저음력 같은 경우가 너무 심하게 깎이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저음을 너무 깎다 보니까는 그 마이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너무 소리가 날카롭게 들리게 되고, 아니면 이제 고역 쪽 같은 경우에도 특정 주파수가 이제 부스트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주파수가 명료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소리를 자꾸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서 그 소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소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과감하게 이제 잘라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소리의 톤이 아닌 정말 생뚱맞은 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헤드셋 마이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들, 아주 중요한 강사,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헤드셋 마이크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또 헤드셋 마이크를 선호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성향을 보면은 스테이지 위에서 이동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동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스피커 위치에 근접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모니터 스피커에도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변수에 따라서 이 컨트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잡아야 되죠. 또 그 환경에서도 다른 마이크가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소스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퍼하시는 분들이 딱 헤드셋 마이크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먹어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간이 좋은 환경이 아닌 환경에서 컨트롤할 때에 주 강사가 헤드셋 마이크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순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해지고 되게 센시티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최근에 헤드셋 마이크를 구매를 했어요.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데모 장비를 빌려서 써봤는데 완전 다르고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구매를 했고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절대로 어떤 업체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저한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DPA의 4488이라는 헤드셋 마이크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많이 봤던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요, 명칭 자체가 DPA 4488 코어 플러스예요. 그리고 4488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헤드셋 마이크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지향성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무지향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센서티버티 자체가 그렇게 좋아서도 안 되고요. 너무 피크가 올라가서도 안 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FR 값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제한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 제품은요 대박이에요. 자, 첫 번째,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111dB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111dB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헤드셋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다른 마이크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셀프 노이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셀프 노이즈가 26dB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프 노이즈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던가 아니면 개인값을 어쩔 수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얘는 셀프 노이즈 자체가 낮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셀프 노이즈가 낮으니까 당연히 다이나믹 렌즈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보통 헤드셋 마이크의 가장 큰 단점은 제한 요소가 있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깨지는 경우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가피하게 레벨을 올려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다 깨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너무 큰 볼륨을 냈을 때는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 솔직히 이럴 경우에는 대처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향후에도 녹음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후 작업을 하더라도 깨진 것들은 어떻게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THD가 10%가 있을 때 10%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수 없는 레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가 됐을 때의 피크 레벨이 144dB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 THD 1% 같은 경우에 137dB라고 하니까 웬만한 소리 지르는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헤드셋 마이크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요, 요거는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핸드헬드 마이크를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헬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피드백 잘 안 생기거든요. 입에 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게 사용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스피커 밑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미치기도 하고 또 이 강사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지? 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 중에 이 제품을 이제 추천받게 되었던 거고 막상 추천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강사도 너무 좋았고 포레이트 하는 저도 너무 편했고 여러모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DPA라는 마이크 자체는 명기잖아요. 그 DPA 마이크가 만든 헤드셋 마이크. 그래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시는 어떤 센서티버티라든지 셀프 노이즈 레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이렉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이렉션을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 캡슐 자체를 보게 되면 앞뒤로 드라이버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앞쪽을 수음하는 거랑 뒤쪽으로 수음하는 것을 역위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한쪽 패턴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기능적인 걸 끌어올리다 보면 솔직히 제품 같은 경우 팬텀 파워를 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벨트팩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콘덴서 마이크 자체의 성능도 끌어올려야 되지, 이런 기능도 끌어올려야 되지, 한계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한계성을 극복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하면 뭐 좀 그럴 것 같고요. 뭐 DPA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국에서는 거의 뭐 표준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좀 비싸긴 해요. 가격은 좀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든지 어떤 주 강사, 이거 보통 헤드셋 마이크를 뭐 10개, 20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하나, 둘 이렇게 쓰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너무나 좋다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람마다 귀에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 모양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다양해요. 여기 각도 조절, 길이 조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제 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인체공학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이걸 딱 걸어줬을 때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면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